핵융합 전차 만화나 보십시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21년 경력의 방산 분석가 루카 벤체티가 냉소를 던졌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그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한국.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빛의 전쟁. 첨부 파일 하나. 그는 파일명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무탄 약 최종 시제 완성. 탄약 없이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 연속 사격 30시간. 탄약 소모량 제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21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이 무너집니다. 한국이 대체 뭘 만든 겁니까? 폴란드 국경 보급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155mm 포탄 재고 제로. 다음 생산분 도착 예정일 89일 후. 저는 그 숫자들을 엑셀에 입력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전선은 멀리 있었고 데이터는 제 화면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89일이라는 숫자가 사형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루카 벤체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보코니 경영대학원을 나와 21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분석해온 투자 전문가죠. 나토 조달 프로젝트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가한 무기 체계만 200여 개. ROI 리스크 시장 점유율. 저는 그 세 단어로 전쟁을 읽어왔습니다. 감정은 리스크였고 데이터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유럽 12개국 탄약 재고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화면 절반을 덮고 있었죠. 포탄 재고율 평균 마이너스 47%. 공장 가동률 19%.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입니다. 시장이 곧 회복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붕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230%. 생산 라인 노후화. 신규 투자 동결. 이건 수치가 말하는 겁니다. 탄약 중심 전쟁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옆자리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벤체티? 돌멩이라도 던지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왼쪽 화면엔 주가 그래프. 가운데 화면엔 실시간 전선 보고. 오른쪽 화면엔 이메일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가운데 화면을 먼저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오전 6시 42분. 아군 전차부대 제7기가벼단. 교전 중 포탄 소진. 적과의 거리 12km. 명령 즉시 후퇴.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적과의 거리 12km. 즉시 후퇴. 숫자로만 보던 전쟁이 갑자기 살과 피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차 한 대엔 4명이 탑니다. 제7기가벼단은 72대. 288명. 그들이 포탄이 없어서 후퇴한다는 겁니까?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21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화면의 이메일 알림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발신지 서울. 발신인 미상. 제목 CONFIDENTIAL- 빛의 대안. 저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스팸일 겁니다. 삭제하려던 순간 첨부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탄 양레이저 전차 최종 시제 완성. PDF.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탄약 전차? 레이저? 21년간 수백 개의 허황된 제안을 받습니다. 플라즈마 소총, 중력 미사일, 양자 폭탄. 다 똑같았죠. 과학소설이지 전략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로고. 두 번째 페이지.
소형 핵융합 마이크로 리액터 기반 고출력 레이저 포 시스템.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출력 데이터, 사거리, 냉각 시스템, 에너지 효율.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연속 사격 가능 시간 30시간. 탄약 소모량 제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탄약 소모량 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탄약비 제로. 보급선 리스크 제로. 생산 병목 현상 제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이게 작동한다면 전쟁의 경제학이 무너집니다. 제가 21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 모델이 쓸모 없어지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소형 핵융합이라니. 그건 아직 실험실 단계죠. 레이저 무기는 시제품 수준입니다. 둘을 합쳐서 전차에 탑재한다. 경제적 자살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탄약 제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죠. 목적지 서울. 동료가 물었습니다. 벤체티, 대체 왜 한국을 갑니까? 거긴 투자 배제 리스트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갑니다. 제가 틀렸는지 확인하러요. 투자는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관이었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파일 한 장. 무탄 양레이저 전차 최종 시제 완성. PDF. 그 파일이 제 21년 경력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죠. 유럽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카 벤체티. 저는 다가갔습니다. 벤체티 씨 환영합니다. 김도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객꾼이 아니라는 걸. 한빛 기술단지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히 가시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도연 박사는 말이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죠.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신호등.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탄약 제로.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죠. 1시간 후 차가 멈췄습니다. 한빛 기술단지. 입구엔 철조망과 보안 게이트가 3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량 하부를 검색하고 엑스레이 스캔을 했죠. 보안이 철저하네요. 김도연 박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투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발소리만 울렸죠. 여긴 테스트 베이입니다. 김도연 박사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갖다 댔죠.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돔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높이만 20m는 좋게 됐죠. 그리고 중앙에 검은색 차체. 일반 전차보다 낮고 넓었습니다. 포탑은 없었죠. 대신 육각형 구조물이 차체 위에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탑. 붉은 선이 돔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빛의 궤적이 공간을 가르며 움직였죠.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미세한 진동음만 들렸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KLT-1. 대한민국 최초의 레이저 전차입니다. 우린 탄약을 버렸습니다. 저는 차체에 다가갔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죠. 손을 대려는 순간 김도연 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외장재는 고열 복합 합금입니다. 정전기만으로도 센서가 반응합니다.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시연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몇 번의 터치, 그리고 음성 명령, 시스템 활성화, 표적 배치,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돔 반대편에서 강철판이 올라왔습니다. 두께 50mm, 군용 장갑차 외벽 수준이죠. 거리 100m, 출력 40%로 설정합니다. 레이저 탑이 회전했습니다. 붉은 점이 강철판 중앙에 고정됐죠. 발사. 순간. 빛이 뻗어나갔습니다. 소리도 연기도 반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얀 빛의 직선. 그리고 강철판이 녹아내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2초도 안 걸렸죠. 판 중앙에 완벽한 원형 구멍. 가장자리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탄약이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오직 빛. 김도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탄약비 제로. 보급선 리스크 제로. 연속 사격 30시간 가능. 이게 대한민국의 답입니다. 그때 차량에서 AI 음성이 출력됐습니다. 위협 제거 완료. 시스템 정상. 다음 표적 대기 중. 냉정한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명령만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차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사라진 전장. 탄약이 사라진 전쟁. 오직 빛과 에너지만 남은 세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벤체티 씨, 괜찮으십니까? 김도연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말랐죠.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도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풀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강철판을 바라봤습니다. 구멍 가장자리에서 아직도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1년간 저는 숫자로 전쟁을 읽었습니다. ROI, 비용, 효율. 하지만 오늘 저는 기계를 보러 왔는데 문명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 저는 호텔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책상 앞에서요. 김도현 박사가 건넨 USB 메모리. 거기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운용 비용 보고서, 에너지 소모 데이터, 핵융합 리액터 성능 그래프. 저는 밤새 엑셀 시트를 채웠습니다. 기존 전차 한 대, 한 달 운용비. 탄약비 800만 달러. 유류비 40만 달러. 정비비 25만 달러. 총합 865만 달러. KLT-1 한 달 운용비. 탄약비 제로. 에너지비 12만 달러. 정비비 15만 달러. 총합 27만 달러. 차이 838만 달러. 저는 계산기를 3번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죠. 에너지 효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형 핵융합 마이크로 리액터. 연속 가동 30시간. 출력 안정성 98%.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에너지 소모 곡선이 거의 직선이었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은 톱니 모양이었죠. 출력 변동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전도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퀀텀 냉각 시스템 테스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레이저 발사 시 온도 상승. 섭씨 3000도. 냉각 시간 17초. 초당 온도 변화 제어 그래프.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제 예측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완성품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유럽 본사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5명의 얼굴이 떴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이었죠. 벤체티, 서울에서 뭘 본 겁니까?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비용 분석 보고서. ROI 99% 이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99%? 장난합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운용비 비교표.
에너지 효율 곡선, 냉각 시스템 안정성. 탄약비가 사라지면 전쟁의 경제학이 바뀝니다. 보급선 리스크가 제로가 되면 작전 반경이 무한대로 확장되죠. 한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벤체티, 당신 한국한테 매수당한 겁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형 핵융합이라니.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기술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시제품 수준이고요. 당신이 본 건 쇼였을 겁니다. 쇼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데이터가 증거입니다. 데이터는 조작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국제방산 컨퍼런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청중석엔 유럽 방산업계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기득권의 얼굴들이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탄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KLT-1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이저 전차입니다. 탄약 제로. 연속 작전 30시간. ROI 99%.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벤체티 핵융합은 만화입니다. 현실이 아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진요.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린 수십 년 축적된 기술이 있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탄약에 투자하는 동안 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그게 결과를 만들었죠. 당신은 분석가입니까? 세일즈맨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웃었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복도에서 김도연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벤체티 씨, 세계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되든 안 되든 빛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제 책상 위엔 경고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벤체티 리스크위원회 긴급 소집. 오늘 오후 3시. 회의실 문을 열자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은행 이사진이었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K방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데이터를 본 결과입니다. 데이터? 당신이 본 건 마케팅쇼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일간 분석한 비용 효율 보고서입니다. 한 이사가 보고서를 펼쳤다가 바로 덮었습니다. 핵융합 전차?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K방산 비중을 20%로 낮추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연봉 재계약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1년간 제가 틀린 적이 몇 번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바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벤체티 씨, 잠시 시간 되십니까? 저는 유럽 방산 이익을 대변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사명은 없었고 이름만 있었죠.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레이저 전차에 대한 부정적 평가 리포트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물료로 50만 유로를 보장합니다. 저는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합니다. 당신 입장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회사에서 압박받고 계시죠? 우린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장 안정? 기득권 보호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틀 후, 서울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도연 박사였죠. 특별 시연을 준비 중입니다. 회의론자들을 초청할 겁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합니다. 일주일 후, 다시 한빛 기술단지. 이번엔 유럽 방산업체 대표 3명이 함께였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극한 환경 테스트입니다. 고온, 모래, 전자재밍, 다중 표적 동시 대응. 조건은 당신들이 제시한 대로죠. 독일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직접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온도 섭씨 50도. 모래바람이 돔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론 30대가 사방에서 돌입했죠. 레이저 탑이 회전했습니다. 하지만 추적 알고리즘이 흔들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일시 과열 92%. 냉각 사이클 불안정. 유럽 대표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실험실과 현장은 다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AI 냉각 재설정. 17초.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출력이 안정화됐습니다. 레이저가 다시 발사됐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냉각 곡선이 다시 직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심의 벽에 첫 금이 보였습니다. 극한 테스트 이후 일주일. 김도연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벤체티 씨, 실전 훈련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 5시. 경기도 북부 훈련장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군용 지프에 탑승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훈련장 입구. 철조망 너머로 KLT-1 3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차체가 새벽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오늘은 48km 기동 훈련입니다. 특이사항이 있죠. 김도연 박사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탄약 보급 차량이 없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오직 이동식 에너지 스테이션 2대만 보였죠. 컨테이너 크기의 충전 장비였습니다. 저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보시면 압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LT-1이 출발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60km. 일반 전차보다 빨랐죠. 저는 관측 차량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에너지 게이지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20km 지점. 첫 번째 에너지 스테이션. KLT-1이 멈춰섰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충전 시간 12분. 게이지가 다시 100%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전차라면 이 시점에 유류 보급이 필요했을 겁니다. 시간은 30분 이상. 인력은 최소 5명. 하지만 이건 자동이었고 빨랐습니다. 보급선 리스크가 60% 감소합니다. 김도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에 새로운 칼럼을 만들었죠. 작전 지속 시간.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30km 지점. 갑자기 드론대가 나타났습니다. 30여 기. 소형 공격 드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KLT-1의 레이저 탑이 회전했습니다. 붉은 선이 하늘을 가르며 뻗어나갔죠.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연속 발사. 18초 만에 전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탄약이라면 한 발에 $8,000. 30발이면 24만 달러. 하지만 지금 비용은 전기료뿐이었습니다. 요격당 비용이 기존 대비 95% 감소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쟁의 비용 곡선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km 지점. 지형이 험악해졌습니다. 암석, 진흙, 모래가 뒤섞인 코스였죠. 일반 전차라면 속도를 줄여야 했을 겁니다. 승무원 피로도가 급증했겠죠. 하지만 KLT-1은 달랐습니다. 자기 부상형 서스펜션.
차체가 지형을 무시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저는 차내 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계기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피로도 지수 40% 감소. 사격 정확도 안정화. 김도연 박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차체 흔들림 억제 곡선이 직선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안정성에서 나온다. 마지막 구간. KLT-1이 정지했습니다. 사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스처 명령이었죠.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사수의 손동작 한 번에 표적이 전환됐습니다. 음성 명령 한마디에 냉각 사이클이 조정됐죠. 반응 시간 인간 평균의 10분의 1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하나였습니다. 손짓 하나가 포연을 대체했습니다. 훈련 종료. KLT-1이 복귀했습니다. 차체엔 먼지만 묻어 있었죠. 손상은 없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CBRN 방호 로그입니다. 독성 환경 시뮬레이션 결과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차내 공기질 안정. 방사선 차폐 안정. 생존성 98%. 이건 전차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이는 지휘본부입니다. 김도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장의 개념이 바뀝니다. 저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래프들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탄약이 사라지자 예산이 말해주었습니다. 보급선이 조용해지자 작전 반경이 확장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작은 기적들의 총합.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합은 기적이라 부를 만큼 정밀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한빛 기술단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야간 테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최종 시험입니다. 김도연 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해풍, 저온, 전자재밍, 그리고 다중표적 동시 요격.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밤 10시. 서해안 실사격장.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KLT-1이 해안선에 배치됐습니다. 조명탑 불빛 아래 검은 차체가 빛났죠. 관측단이 도착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 국방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작전명 침묵의 방패. 시작합니다. KLT-1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구간. 드론 20대가 상공에서 돌입했습니다. 레이저 탑이 회전했습니다. 붉은 선이 하늘을 갈랐죠. 14초 만에 전멸. 관측단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안정, 에너지 출력 98%.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전 공격 시뮬레이션 시작. 갑자기 통신 채널에 노이즈가 급증했습니다. 화면에 지직거림이 생겼죠. AI 의사결정 지연 발생. 레이저 출력이 변동했습니다.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냉각 펌프 알람. 열피로 누적 95%.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내에서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HUD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쿨다운 루프 디싱크. 냉각 루프 비동기. 레이저 탑의 추적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점이 표적에서 벗어났죠. 관측단이 술렁였습니다. 역시 실패하는군. 독일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단 권고 프로토콜 발동. 시험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쇼를 멈추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시험입니다. 김도연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냉각 루프 위상 재정렬. 23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닷바람 소리만 들렸죠.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출력이 안정화됐습니다. 레이저가 직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재시작합니다.
드론 스웜 2차 물결이 돌입했습니다. 50여 기. 다중각 지상 표적도 동시에 배치됐죠. 레이저가 분사됐습니다. 붉은 선들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갈랐습니다. 37초 만에 전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로그에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각 루프 비동기 기록, 수동 개입 시간 23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론을 썼습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나 군대가 원하던 답에 가깝다. 김도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벤체티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멈추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린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였습니다. 빛이 떨리는 순간 진짜 성능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결함은 적이 아니죠. 숨겨진 스펙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중단했고 시험을 계속했습니다. 관측단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조롱은 사라졌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밤 나는 회의론이 아니라 로그를 믿었다. KLT-1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차체에 소금기가 맺혀 있었죠.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저는 차체에 손을 댔습니다. 금속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완벽함은 전장의 미신입니다. 신뢰는 수정된 로그에서 태어납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23초의 침묵. 그게 100권의 보고서였습니다. 3주 후,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방산 기자단 공개 시연. KLT-1 최초 공개. 저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민간 평가관 자격이었죠. 김도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기도 파주 종합훈련장. 관람석엔 3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방산 기자단, 군사 전문가들, 투자 분석가들. 저는 단상 옆 평가관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레이저 전차 KLT-1을 공개합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검은 차체가 나타났습니다. KLT-1.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차라면 왜 포신이 없습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빛은 포신이 필요 없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탄약도 반동도 포연도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미래는 증명돼야 합니다. 벤체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도연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전 시나리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조건은 최악입니다. 드론 스웜 100여 기, 지상 표적 다중각 배치, 그리고 전자전 제밍.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드론대가 나타났습니다. 100여 기. 사방에서 동시에 돌입했죠. 지상에선 가짜 탄두 모형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레이저 탑이 회전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표적을 스캔했죠. 그런데 AI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표적 인식 오류. 0.7초 지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동 전환 지금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숫자로요. 그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터치 패널이었죠. 표적 우선순위 조정 인터페이스. 손이 떨렸습니다. 21년간 저는 숫자로만 전쟁을 봤습니다. 이제 제 손이 직접 전장을 움직인다는 겁니까? 벤체티 씨, 결정하십시오. 저는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재배치.
드론 수험 최우선, 지상 표적 2차. 냉각 사이클 최적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KLT-1의 레이저 탑이 회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20개 광포가 동시에 활성화됐죠. 붉은 선들이 하늘을 가르며 교차했습니다. 빛의 그물이었습니다.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20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상 표적도 동시에 절단됐습니다. 강철 모형이 녹아내렸죠. 48초. 모든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열화상 모니터엔 숫자가 떴습니다. 표적 잔존 수량 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4초. 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죠. 저는 터치 패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대의 포문이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빛의 첫 사격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선들의 흔적이 아직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람석에서 유럽 대표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경외가 있었죠.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벤체티 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믿었고 그 계산이 전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KLT-1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총성이 아닌 빛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죠. 붉은 궤적들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국력은 탄약이 아니라 빛으로 계산된다. 공개 시연 이후 2주.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폭주했습니다. 미국 펀드, 유럽 투자은행, 중동 국부 펀드.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한국 방산 ETF, 어떻게 투자합니까? 저는 답장을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K레이저 탱크, 군사 균형 재정의 한국, 탄약 없는 전쟁 시대 선언 빛으로 싸우는 나라. 17개국이 에너지 무장 전환 협정 서명을 검토했습니다. 유럽 전차 기업 주가는 급락했죠. 시대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연락했습니다. 벤체티 씨 생산 라인을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창원 방산 단지. 거대한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접 불꽃 대신 레이저 포커싱 장비가 춤을 췄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차체를 조립했죠.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공예품이에요.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모니터가 달려 있었죠. 품질 검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불량률 0.02%. 산업혁명의 재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도연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루카 씨,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배웁니다. 저는 계산기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21년간 제 손을 떠나지 않았던 도구였죠. 그리고 김도연 박사에게 건넸습니다. ROI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력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 빛의 경제학.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이 문명을 이긴 현장을 목격했다. 21년간 나는 전쟁을 숫자로 읽었다. 탄약비, 유류비, 정비비. 모든 것을 계산했고 모든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봤다. 믿음. 한국은 탄약 대신 에너지를 선택했다. 세계가 비웃을 때 그들은 묵묵히 완성했다. 그리고 증명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빛이 전장을 바꿨다. 이제 세계는 에너지로 국력을 측정한다. 탄약의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계시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전. 김도현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벤체티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신념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새로운 방정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숫자로 세상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빛 앞에서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인간의 의지다. 탄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국력은 빛으로 계산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계시하다.